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푼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 돈을 굴리는 남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책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스티브 시볼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따라하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100가지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가난한 사람의 사고와 부자의 사고를 비교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이런 거 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고요. 우리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이분은 최상의 부자들의 사고, 습관, 철학을 연구하면서 포춘 상위 500대 기업들의 영업력 향상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강사이자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100가지의 방법이 정말로 나와 있어요.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한 책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분은 인터뷰를 통해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고 그 결과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지만 생각을 바꾸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을 때 부자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재빨리 눈을 돌린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살아남으려고 보유자산을 팔아치울 때 부자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고 사들인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가난한 사람이 싼 값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걸 팔아버리거나 내 자산이 막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죠.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위기에도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매입을 합니다. 부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이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그죠? 요리를 잘하든, 육아를 잘하든, 옷을 잘 만들든, 화장을 잘하든, 이제 그런 성공하는 비법이 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당신이 부를 창출할 만한 특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평생 학습자가 되어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다짐을 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이 생계를 유지해준다면 독학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짐 론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이 방탕해서가 아니라 너무 적게 벌기 때문에 다 써버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능력을 획득을 해야겠죠. 텔레비전 보거나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벌 능력을 기르는데 투자하는지 생각해보라. 카카오톡 같은 것도 좀 줄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도 항상 무음으로 해서 전화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휴대전화, 일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돈을 더 버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요. 거절당하는 경험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세일즈나 영업 같은 걸 하지 못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처음에 뭘 했어요?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그 영업했잖아요. 복사기 영업을 했습니다. 방문 판매는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돈을 들여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점점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깨닫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익성이 높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눈에 띄는 성공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거절당할까 봐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하지 않는다. 내게는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이 있다. 나는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한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투자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질 때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죠. 가난한 사람은요, 삶이 나아지길 그냥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영웅은 신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상사나 배우자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의 태도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게 부자가 되는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좌우명은 안전이고요. 부자들의 좌우명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전자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못 이룬다. 후자는 가능성을 꿈꾸느라 잠을 설친다. 제가 오늘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 너무 설레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즐거우면 잠이 안 와요. 기쁘고 즐거우면. 근데 막 불안하면 또 잠이 못 올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왜 잠을 설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성취감을 위해 일한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정도로 열성을 다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가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은 외부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되거나 누가 돈을 주거나 어떤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남편이 성공을 하거나. 하지만 부자는 그것이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두려움과 결핍에 기반을 둔 의식 상태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나 많은 다른 영상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결핍, 죄책감, 수치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기 정말 힘들어요. 죄인이고, 내가 형편없고, 내가 못났고, 무섭고, 거절당할 것 같고, 남이 날 욕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선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올려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과 관계없는 책을 리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오죠. 그런 거,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자신감 있고 이 순간을 정말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런 집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언젠가는 마련할 거야 라고 플랜을 세우고 막 사진을 붙여놓고 보는 사람은 나는 저 집에 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능하죠. 난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지 않겠어?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재무시장이 두려움과 탐욕의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 내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큰 부를 쌓고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집값이 자꾸 올라요. 주식이 자꾸 올라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감 혹은 타인에 대한 질투심. 내 친구는 막 돈 벌었대. 누구는 막 집 샀대. 그래서 참다가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폭발할 때 집을 사거나 막 주식 같은 걸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도 평생 관심 없다가 갑자기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집을 사면 꼭지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면 꼭지요. 자, 집이 막 떨어져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참다가 집을 파는 순간이 바닥입니다. 반대로요, 기쁨과 도전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집을 탁 살 때가 바닥이고요. 그 사람들이 집을 딱 팔 때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 그때가 아니 꼭지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잘 컨트롤하고 들여다볼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라고 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매년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기한을 설정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가계부를 써보세요. 가계부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런 가계부를 올해 냈죠. 그래서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벌고 얼마 저축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필수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식 상태에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나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꿈도 꿀 수 있다. 부자는 성공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비밀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나의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관심 갖는데요. 시댁이 어쩌고, 이웃집 어떤 엄마가 어쩌고, 남편이 어쨌고, 친정 부모님이 어쩌고, 형제들이 어쩌고, 걱정하고, 내 자식이 어쩌고. 그래서 엄청나게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거죠. 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고 부자는 아군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분노하고요. 사회 정치 비판하고 누군가 시기하고요. 막 분열하고 패를 가르고요. 네 편 내 편 하고요.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걸 좋아하죠. 싸우는 거. 하지만 부자는 모든 사람이 나의 아군이에요. 내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사랑할 줄 알고 평화가 있고요. 화합할 줄 알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줄 압니다. 시기, 질투, 분열, 험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는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부자는 돈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믿는다. 자, 우리의 믿음 체계는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부자는 성공에 집착한다. 그래서 돈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거나 과감하게 마케팅을 하거나 나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한테 적당하게 베풀어야 할 때 기브앤테이크를 하거나 뭔가 배워야 할 때도 그런 걸 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스크루지처럼 너무 이렇게 짠돌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한테는 인색하지만 남한테는 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 자체에 집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니까 돈이 따라온다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자들은 그들에게 자립심을 가지라고 한대요. 진짜 훌륭한 부자들은요, 의식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훌륭한 스승은요, 그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책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전, 용기, 성취, 요청을 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누가 저에게 돈이 없다고 돈을 줬다면 돈을 저는 써버리고 끝이겠죠. 누군가에게 뭔가 배우는 기회, 깨닫는 기회를 준다면 그걸로 제가 성장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똑똑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끈기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는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끈기라는 건 여기서 꾸준히 하는 능력인데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쉬어도 괜찮고요. 이번 달에 했는데 다음 달에 쉬어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한다. 근데 매일 하지 못한다. 상관없어요. 하루 하고 3일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도 이것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끈기가 있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하고나 어울리고 부자는 자신과 어울릴 만한 사람을 고른다. 저는 저랑 어울릴 만한 사람, 공주님, 왕자님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거지나 하녀의 의식을 가진 사람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의식 수준이 맞고 대화가 되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대를 살고 그런 사람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고요. 부자는 미래를 꿈꾼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 과거를 많이 보는지 미래를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꾼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가 됩니다. 자, 반대로 자꾸 과거만 생각난다. 옛날에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내가 남편을 잘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이걸 안 사고 저걸 투자를 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가난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를 바꾸면 돼요. 진짜 제가 만난 부자들은요, 만나면 항상 미래만 얘기해요. 뭐를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무슨 사업을 하려고 무슨 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라 씨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미래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미래를 보고 얘기하기 또 시간이 부족해요.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미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막 흐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부자는 즐겁다. 저도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부자도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우울해요. 걱정해요. 아파요. 자, 이 걱정은 내 걱정도 있지만 남편 걱정, 부모 걱정, 자식 걱정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부자는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즐거워요. 몸이 어디가 불편하거나 좀 아파도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보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막 정말 즐겁게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우면 부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많은데 고통스럽다면 거지나 노숙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장에 있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부자로 만드세요.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와서 같이 춤추고 웃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고 부자는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은요, 남을 칭찬해요. 항상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불편해요. 내 부모가 어쨌어, 남편이 어쨌어, 애들이 어쩌고 내가 몸이 어쩌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가난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사가 어땠어, 우리 회사가 어땠어, 내가 운이 나빴어, 내가 고등학교를 잘못 갔어, 내 부모가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부자들도요, 이제 술 먹고 대화 나눠보면 과거에 부모님이 엉망이었고 가난했고 막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엄청 많습니다. 사기당하고. 근데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칭찬하고,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도 수학을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 달리기를 참 잘해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요, 되게 볼 게 되게 많아. 건강해요.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요. 이런 거 칭찬하는 거에 집중하면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좋아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빨리 할 수 있고 그게 돈을 벌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가 좋아요.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돈 낭비, 스트레스성 지출, 스트레스성 폭식 이런 것도 없겠죠. 가난한 사람은요, 일반적 지식을 가르치고 부자는 특별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부자들의 자녀교육법은 정말 달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보는 이유가, 저도 새 아이에게 특별한 지식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우리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엄마가 막 가르치려고 거기 점수 올리려고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의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걸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지식보다는 특별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밤에는 염상훈 작가님,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책을 쓰신, 저의 인생책이죠.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폰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돈을 굴리는 남자, 큰돈 굴리는 남자와 오늘 밤 라이브 함께 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